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큐 여보세요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강무 멘토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거래소하고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뭐 별반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강무 멘토님. 그죠? 네. 일단은 요 근래 동안에 이 수급에 대한 교차되는 모습 때문에 증시에 대한 줄다리가 또 이 지수로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거래소는 뭐 외국인하고 기관들. 계속 뭐 공방전이 치열한데, 희한하게도 또 기관들의 힘이. 좀 최근에는 기관들이 많이 사주었던 것 같아요. 네,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달부터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수급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시장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빨리 현실화되면은 오히려 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요. 저는 잠시 좀 의문점이 남는다면은 사실 금리 인상이 된다라면은 이 수급이 오히려 떠나가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미 선반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또 들어올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 코스피부터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지수입니다. 자, 오늘 0.26% 하락한 2010.99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00포인트를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2010포인트 위에서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외국인들의 매도입니다. 1936억 원. 자,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들 쪽에서 613억 원 좀 받아주고 있죠. 물론 이제 기관들 쪽에서 힘이 좀 붙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은 견조하게 어느 정도 하방 지지력을 발휘해주고 있습니다. 걔네들은 273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바로 전날 같은 경우에는, 또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러시아, 전투기 격추 사건이 있었죠. 바로 터키 쪽에서 이제 격추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유럽 증시가 거의 급락으로 출발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시장에도, 한번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 증시를 보니까 미국 증시는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결국 이런 이벤트, 악재에 대한 부분들보다는요, 지금은 시장을 올릴 만한 어떤 긍정적인 요인들을, 어찌됐든 뭐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단기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현재 0.23% 약 3,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130만 2천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는 1.9% 하락 중이고요. 한국전력 1.01% 역시 하락 중. 삼성물산이 0.3% 소폭 반등에 나서주면서 15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 우선주도 역시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모비스입니다. 0.2% 약 500원 정도 오르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은 1.56% 정도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 좀 크게 반등에 나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때문에 걱정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큰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이 기업에 이제 그동안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래서 큰 하락 이후에 저점에 대한 매수가 오늘 붙어서 주가가 좀 오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기아차는 3% 하락 중이고요. 삼성생명은 0.47%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이번 화면은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인데요. LG화학이 그동안 뭐 상승 흐름이 좋았다가 오늘 3% 정도 지금 하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익 실현 관점에서의 차익 물량이 나온다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이버는 1.29% 정도 소폭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 SDS 그리고 신한지주, SK텔레콤까지 모두 1% 내지는 1% 미만의 하락폭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또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뭐 최근의 흐름 자체가 지금하고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들은 매도고요.
기관들은 매수. 보통 외국인들은 거래소 시장에서 힘을 크게 발휘하는 그런 수급 주체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네, 기관들 힘이 조금 더 강하고요. 그 최근 시장 역시도 기관들의 힘이 좀 더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 대비해서 뚜렷한 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상승세 위치에서 움직임이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자, 688포인트대 붙이면서 이제 곧 있으면 690선을 돌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박스권 상단이라고 보였던 690포인트대이기 때문에요. 좀 더 적극적인 수급이 있다라면은 이 구간도 쉽게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뚜렷한 방향성 역시나 수급이 중요하게 역할되고 있는데요.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순매수세를 이어가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세 그리고 기관이 매수세로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면은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이 주력으로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기관이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요. 여전히 외국인들의 주요 종목군들에 대한 수급이 진행되면서 오늘도 강보합권 이상에서 지수 흐름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수급 줄다리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 코스닥 쪽에서는 이 소비 관련된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집중하고 있는 바이오 종목군들이 강세를 띠고 있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또 업종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셀트리온과 메디톡스가 이 소폭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주 초반대 그리고 월 초반대 이끌었던 셀트리온이 오늘은 좀 치어가고 있지만은 전반적인 바이오에 대한 분위기는 여전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는 코미팜과 코롱 생명과학을 통해서 생명과학 그리고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군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종목군들 안에서도 바이오 종목군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수급들도 이 바이오 종목군들 안에서 좀 강력하게 외국인들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일 밤부터 해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군들 다시 한번 더 새로운 연말 이 매출에 대한 증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로엔이 또 추가적인 상승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K세트 그리고 SM까지 모두 다 전반적으로 컨텐츠 엔터 계약사들이 모두 다 분위기가 좋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시장 안에서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을 본다라면은 게임 종목군들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에 와서는 이 게임 종목군들 신작에 대한 두드러진 성장이 보이는 종목군들 위주로 차별화가 나타나면서 시장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장 초반 월 초반대 컴투스가 시장에 대한 바닥을 좀 이끌었지만은 계속해서 연속적인 상승세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컴투스가 다시 한번 또 수급이 진행되는 부분 안에서 동반된 업종군들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외국인 주도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내수 관련된 그리고 컨텐츠 관련된 그리고 앞으로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도 주목해야 된다는 점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해서는 이 추수 감사절이 시작되고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되는데 일단 이 코스닥 시장의 개별적인 이슈들 소비재 관련된 종목군들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닥까지 시장 정리를 해봤고요. 자, 오늘 이슈 하나 또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일단 매일 여러분들이 이 내일장에 대한 고민하실 때 또 이슈를 부분들을 미리 수집하신다면은 시장에 빠르게 발맞춰 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슈 화면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내일입니다. 바로 이 남북 고위 정상회담을 위해서 실무를 접촉하는 이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내일 오전에 진행하게 되니까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오후와 그리고 내일 오전 또 민감하게 지켜보셔야겠죠. 일단 우선적으로 내일 이 실무 접촉을 하게 된다면요. 차후에 고위 정상급으로 해서 고위급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만남을 주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정과 그리고 이 장소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하게 되면요. 차후에는 이 남북 관계에 대한 다시 이상가족 혹은 남북 안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분들 그리고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우리가 또 폭넓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요. 관련된 주가들도 연밀히 또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관련된 종목군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최근에 와서는 반기문 총장의 또 방북에 대한 일정이 더해지면서 북한 관련된 종목군들 많이들 보고 계신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지켜본다면요. 대북 관계 안에서 가스관 그리고 송전 철도,
경협주들 이렇게 두루두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반기문 총장도 방북을 한다고 하니까요. 반기문 관련된 종목군들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이와 같이 내일 민감한 이슈 사항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슈를 포착해서 내일 오전전까지 빠르게 트레이딩 관점도 필요하다는 점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좀 많이 항상 진행이 되면서 시장에서 또 강하게 종목들이 흐름을 타기도 하죠. 네. 이번에도 역시 한번 이광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이슈대로 주가가 과연 크게 움직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전화 상담 시작을 할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전화번호부터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로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자, 문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주식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문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 매수가 106,000원, 비중 20% 가지고 계신데요. 일단 최근에 이 메르스 효과 때문에 많이들 또 이 한국 화장품 종목군들에 대한 조정권을 경험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선 이 한국콜마 같이 화장품 종목군들 다시 한번 또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화장품 업종군들이 한때 이 바람에 일으켜서 큰 상승을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관련된 종목군들이 모두 다 상승 흐름이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다시 한번 화장품 종목군들을 바라볼 때는 분명히 차별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화장품 종목군들에 대한 신호탄이 되었던 것이 면세점에 대한 매출 증가였습니다. 한국콜마도 마찬가지로 면세점 사업부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중국과 현지 시장을 통해서 매출액을 증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로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른 종목군들 비해서 좀 더 확실한 모멘텀이 있지 않은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내년까지 이 중국의 산화 정책이라든지 비롯해서 인구 개혁 정책, 이와 같이 중상층에 대한 확대 정책이 펼쳐진다라면은 당연히 친서민적인 상품에 대한 관련된 소비 관련된 화장품 종목군들 바라보셔야 되는데요. 자, 한국콜마는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홀딩하고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적극적인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요. 분명히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나 화장품 종목군들은 계속 눈에 뜰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매수가까지는 이 충분히 반등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차후에는 이 면세점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좀 더 비중을 확대한다라면은 이 최근에 이 14만 원대까지 올라왔던 가격대까지도 다시 한번 두드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자, 우선적으로 1차적인 그 매물대 상단이 11만원 선입니다. 자, 일단 우선적으로 11만원까지는 무선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11만원대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과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1차적인 목표가 11만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후에는 가격 단가를 좀 더 낮춰서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바로 SK 하이닉스네요. 자, 매수하신 가격이 36,000원이고요. 비중이 30%입니다. 자, 36,000원에 30%. 지금 여전히 현재 손실 구간에 지금 놓여 계신 것 같아요. 근데 SK하이닉스는요, 정말 이 기업에 투자를 했다가 지금 현재 손실을 보신 분들이 정말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주식, 특히 이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뭐 SK하이닉스라든지 또는 이제 삼성전자, 이렇게 이제 다 알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투자를 한 번씩 하세요. 그리고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SK하이닉스는요, 오늘 5% 정도의 거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료 자체는 아직 노출이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일단, 현재 시점에서 이 자리대,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건 그만큼 많이 밀렸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게 첫 번째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된다면, 자, 얼마 전이었습니다. SK 쪽에서 OCI가 보유한 OCI 머티리얼즈의 지분 49.1%를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OCI 머티리얼즈는요, 이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생산에 쓰이는, 산불화 질소를 생산하는 업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에 SK그룹에서, 지금, 이 OCI 머티리얼즈의 지분을 인수한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공격적으로 반도체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가겠다라는 어떤 적극적인 의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봤을 때 SK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점을 다지는 자리가 분명히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소비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발생되는 구간,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어떤 소비, 이 모멘텀 자체는 이제 이번 주부터 발생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IT 제품에는 다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주가도요. 지금은 최근에 많이 밀렸지만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의 바닥권을 좀 잡아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일단 현재 보유 시점에서 1차적인 목표 주가를 말씀을 드린다면요. 지금 너무 길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뭐 어떤 큰 재료가 노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위쪽으로 봤을 때는 38,000원 정도 구간을 1차적인 목표가로 보시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강훈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종목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텍셀레트콤 샀는데 오래됐어요. 아, 오래 보유하셨고요.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고 계세요? 1,900원인데 자꾸 빠져요. 아, 1,900원에 비중은 얼마나 되시나요? 20%예요. 20% 갖고 계시고요. 예, 지난달에 상담 주핀에 받아보니까 네. 샀는 가격이 온다 해가 갖고 있어도 자꾸 네. 도로 더 빠져있긴 해. 또 걱정이 돼가 상담 내리. 네. 예, 부탁하시다. 네. 자, 텍셀레스컴 그러면 이 처음부터 1,900원에 갖고 계셨나요? 아니면은 중간에 계속 아니, 가격 단가를 조절을 하셨어요? 예, 물타기? 물타기로 해서, 예. 네. 누가 추천하길로 사가지고, 예. 네. 물타기로 3번이나 해가, 허리가 1,900, 아, 예, 1,900원 네. 가져왔어요, 예. 자, 그나마 그래도 가격 단가 조절을 잘 하셔서, 예. 1,900원대까지 맞추시긴 하셨는데, 일단, 그래도 참 다행인 거는요, 텍셀레트컴이 2,000원대 계속 있었다라면 저도 상담하기가 부담이 됐을 것 같아요. 예.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요, 텍셀레트컴 성장성, 이제는 매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예전보다 아직도 높은 가격대에 있어서 가격이 크게 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는 추가적으로 이 종목이 올라가기보다는요, 이제는 내려갈 길만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1,900원, 1,800원 근접만 반등이 나온다면요, 정리를 하세요. 예, 오래 갖고 계셨지만요, 그래도 물타기를 잘 하셔서 단가가 1,900원대까지 그래도 가격 단가를 잘 낮추셨습니다. 자, 지금 1,900원까지 손실률을 따진다면은 대략 한 10% 정도 가격이거든요. 마이너스 10%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조금 더 반등이 나오면은 충분히 손절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텍셀레트컴이 왜 안 되냐면요. 물론 이제 어머님이 사셨을 때는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고 사셨을 거예요. 도착하길로 샀지. 네. 왜냐면은 이 종목이요, 2년 동안 가까이 올라왔다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면 한번 봐보세요. 이 종목이 2년 동안에 올라왔다가요, 2년 후 올라간 가격 대비해서 지금도 아직도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또 흔히, 네, 차트를 보면요, 이곳을 이제, 매물대를 상당히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중바닥이라고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요, 텍셀레트컴이 왜 올라왔을까? 그리고 앞으로 얼마만큼 커질 수 있을까를 본다라면은 지금은 사실 부담스러운 높은 가격대입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왜 올라왔냐면요, 이 금융권 네트워크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트워크를 깔아주는 회사예요. 자, 금융권에서 네트워크를 이 설비 투자를 늘리는 시기가요, 그렇게 자주 있지 않습니다. 정말 보수적인 단체잖아요. 그리고 설비 이런 것들도요, 확연하게 매년 바꾸지 않아요. 지난 2012년도, 13년도 경험하면서요, 금융 이런 부분들이 이 전산 착오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금융권들이 2013년, 14년 되면서 금융권에 대한 네트워크를 싹 다 새로 교체를 했어요. 그게 정말 20년 만에, 오랜만에 바꾼 거예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금융권에서 차세대 시스템 개발한다라고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텍셀레트컴이 주목이 돼서 설비 투자를 같이 도모해줘서 2년 동안 가까이 올라온 거예요.
자, 근데 이 차세대 시스템이 물론 이제 이 3년, 5년 기간을 두고 만들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이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텍사일레이트컴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주기가 길진 않을 거예요. 이제는 생명력이 다 했다고 봅니다. 텍사일레이트컴은요, 가격만 보면은 400원대에서요, 2,700원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죠. 그쵸? 많이 올랐네. 그리고 앞으로 더 커지기 위해서는 이 농협이 한번 망하든가, 아니면 무슨 전산 해커가 나타오는가,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텍사일레이트컴이 특별하게 금융권의 네트워크를 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차트만 보고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텍사일레이트컴에 대한 매력 부분이 떨어졌다고 보시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나아요. 예, 이해되셨나요? 예, 근데 네. 먼저 전문가는 예, 네. 그게 하반기까지도 좋다 해가 그래 내가 그걸 샀는데 꼭지에 샀는가 봐요. 그래 못하게를 네 번을 해가지고 네. 그래가 1,900원 했는데 네. 저걸 아마도 중간에 또 팔았어요. 중간에 네. 1,900원 그러셨나요? 났을 때 한번 반 네. 넘게 팔고 네. 그래 지금 20% 갖고 있는데 진짜 1,800원 났을 때 이래 팔으라 했으면 팔을 낀데 간다고 네. 또 가게가 2,000원까지는 간다 해가 그래 네. 일찍 갖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2,000원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고는 생각이 돼요. 워낙에 이제 이 자리를 박스권처럼 습관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인데요. 네, 한달 근데 넘게 기다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 기간을 계속 기다리기보다는요, 앞으로 어느 정도 성장이 되는 산업들을 지켜봐야지 박스권도 지켜주고 박스권도 돌파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도 어떤 전문가인지 어떤 이 이야기꾼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다중바닥 때문에 이 종목을 추천했다고 생각되고요. 차트만 보고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얼마만 고성장할 수 있는 산업을 본다라면은 텍사일레이트컴은 이미 주목받을 만큼 받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올라간들 2,000원이고 또 여기서 올라간들 2,100원이 아닐까 생각돼요. 물론 그 부분들은요, 수급적인 부분들이 이겨준다면 가능하지만은, 근데 텍사일레이트컴이 더 크기 위한 시장의 배경이 아니라고 봐요. 금융권에 대한 차세대 시스템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새로운 먹거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다른 업종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동원산업요. 송원산업이요? 예. 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요, 11,200원이고요. 네. 비중은 한 20% 됩니다. 아, 그렇죠. 먼저 수익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요번에 따라 붙으신 건가요? 아니면 조금 지나신 건가요? 사신지. 네? 매수를 언제 하셨어요? 매수한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이요? 그럼 네. 수익과 손실이 좀 왔다 갔다 했네요. 네. 네, 잘 참으셨어요. 송원산업은요, 좀 네.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 기업. 자, 네. 그리고 이 기업 잠깐 제가 수급을 잠깐 확인을 해드릴게요. 네. 자, 요즘 시장에 수급이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거의 이제 메뚜기 같은, 수급이 많이 발생되는 기업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네. 송원산업의 수급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들어오죠. 근데 네. 기관들은 거의 이제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편이 아닌데, 이 기업 네. 쪽으로는 꾸준하게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투신 쪽, 금융투자, 뭐 은행, 대부분의 그 수급 주체들이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만큼 이 기업을 좋게 보고 있다는 건데, 자, 일단 뭐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기업이 이제 하고 있는 그 사업 분야는요, 네. 지금 이제 플라스틱을 만드는 그 제조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예요. 바로 플라스틱 산화 방지제를 주력 사업으로 이제 이 기업의 주력 제품으로 이 기업이 생산하는 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일단 이 기업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이 한번 턴어라운드 했어요. 지금 잠깐 실적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순손실이었습니다. 2014년도 127억 원의 순손실이었고요. 올해 그 9월달 3분기까지 총 순이익을 보게 되면은 손실에서 이제 이익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된 거예요. 순이익이. 그만큼 이제 실적이 좋아졌던 부분 자체는 이제 원자재인 이제 나프타하고 이제 원재료죠. 원재료인 나프타나 이제 페놀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익이 좀 개선됐어요. 지금 실적적인 부분이나 그다음에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현재 흐름 자체도 위쪽으로 방향을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 경우 보유하세요. 아시겠어요?
네, 시간 네. 투자 조금만 더 하세요. 지금은 일단 고점 자리에서 한번 물량대에 걸릴 수 있는 자리거든요. 오늘이 이제 그 자리를 뛰어넘는 자리입니다. 이전 고점 네. 자리를 뛰어넘으면서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한번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자, 오늘 자리에서는 당연히 좀 버텨 주셔야 되고요. 주가가 한번 눌렸다 다시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네.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은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냐면 매도는 대충 네, 말씀하세요. 궁금하신 내용이 기간이요? 아니면 목표 주가? 예, 매도가는 대충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아, 매도가요? 자, 네. 일단 지금 시점에서 목표 주가를 만약에 설정을 해드린다면요. 지금 네. 일단 13,000원 정도로 보고 가셔야 돼요. 그렇구나. 13,000원 정도. 그리고 이 가격대까지 진입을 하게 되면요.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소원산업. 네. 네, 그렇게 네. 전략 세워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시간이 2시 54분입니다. 그럼 예상 체결 지수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지수 예상 체결 가격대입니다. 지금 현재 0.39% 정도 하락이죠. 2,008.52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 2,000포인트대, 2,008포인트죠. 2,000포인트대는 아직까지 지지를 해주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고요. 자, 여전히 이제 뭐 단기 상승에 대한 뭐 부담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부담 자체는 사실 뭐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00포인트대를 깨지 않고 그래도 시장은 조금씩 올라서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의 어떤 흐름, 지금 약세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수급입니다. 현재 역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강하게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2,000억이 넘었죠. 2,083억 정도의 외국인 매도가 현재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개인들은 203억 원의 매수, 그리고 기관들이 798억 원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너무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조금 더 하락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삼성전자의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현재 보합권 움직임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동시효과의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 현대차는요, 2.26% 하락폭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3,500원 정도 지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한국전력은 1% 정도대의 지금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 자, 삼성물산은 그래도 좀 버텨주네요. 0.3% 정도 지금 그 전에 확인했던 그 시점과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약 500원 정도 오른 모습입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는요, 0.9% 정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이번에 이제 1.56% 정도의 하락폭, 약 40만 9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현대모비스. 자, 기아차고 현대차 흐름이 좋지 않았죠. 현대모비스는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기아차는 3.6% 오늘 하락세고요. 자, LG화학. 그동안 많이 올라갔죠. 올라갔던 부분 자체에 대한 수익 실현 관점에서 물량이 오늘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일시적인 차익 실현일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요. 보여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오늘 흔들림 자체에 대해서도 너무 크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는 5.3% 오늘 정말 강하게 올라서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보여 계신 분들은 그래도 오늘 하루 동안에는 그래도 미소를 한번 지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시점이 바로 바닥이길 한번 기대해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들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삼성생명입니다. 0.4% 정도의 상승이죠. 500원 정도 올랐네요. 10만 8천원에 거래 중이고요. 자, 네이버입니다. 1.77% 약 11,000원 정도 오른 63만 2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나머지 세 종목이죠. 삼성 SDS, 신한지주, 그리고 SK텔레콤까지 오늘 전반적으로 거래소 시장이 밀리는 가운데서 다소 약세의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요, 687포인트대를 만들고 있는데요. 자, 후반대까지 689포인트대까지 또 가까이 붙여놓은 모습이었습니다. 우선은 종가 형성될 때까지 다시 한번 690선까지 가까이 붙여놓는다면요, 내일 이후부터 진행될 수 있는 추수 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분명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급 보도록 하겠는데요. 역시나 이 수급의 뚜렷한 방향성은 이 수급이 또 강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외국인들이 오늘도 사주었습니다. 장후반 때까지 또 매수세를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외국인들이 주력하고 있는 섹터가 어느 섹터이냐? 자, 컨텐츠와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다라고 말씀을 꾸준히 드려왔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장후반 때 좀 낙폭을 좀 더 키운 모습이긴 한데요. 최근에 이 9만원 선대에서 10만원 선까지, 이 가격 도달을 좀 준비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요. 숨고르기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메디톡스도 마이너스 1.4% 보이고 있는데요. 다소 좀 최근에 급등 이후에 쉬어가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코스닥 시장을 이야기했을 때 이 바이오 종목군들을 이야기되게 되는데요. 오늘 코미팜, 그리고 코오롱생명과 오늘 장중 개별적인 호재가 더해지면서 큰 상승 나타내 주었는데요. 이와 같이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역시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컨텐츠 관련해서 로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왔었는데요. FNC 엔터, 그리고 SM, YG 엔터테인먼트까지 전반적인 엔터 기획사 종목군들 꼭 바라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 수급이 주축되고 있는 종목군들 계속해서 지켜보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오늘 11월 25일 수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좀 아쉽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조금은, 후련한, 네, 뭐 다행스러운, 네,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번에 최근에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네. 바로 이제 파리의, 테러 사건. 파리에라고 하니까 또 이상하게 또 들리네요. 자, 네. 프랑스 파리 테러 사건.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전날에 있었던, 러시아, 전투기 격추 사건.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 꿋꿋이 버텨주고 있는 모습. 오늘은 사실 조금 긴장했어요. 많이 떨어질 줄 알고. 사실 일어나서는 안 될 이 불미스러운 이야기들, 뭐 인위적이든지 아니면 자연적이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이야기들이었는데요. 생각보다 연속적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수를 본다라면은 그래도 제법 잘 견뎌줬다는 게 좀 대견스럽게 생각되고 있는데요. 내일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시장이 또 미국 시장 없이도 혼자 서야 되는데 좀 더 강하게 지낼 수 있을지 또 오늘 내일까지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종가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2008포인트 정도대에서 동시효과 예상체결 지수가 나왔었는데요. 조금은 올랐네요. 그래도 2009.4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0.34% 전거래보다 하락한 수치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까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볼 텐데요. 코스닥 지수는요, 오늘 좀 올랐습니다. 자, 전거래보다 0.13% 오른 688.78포인트에 오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행입니다.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올라줘야 개인 투자분들이,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자,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어제 밤잠 설치신 분들은 이제, 한시름 놓고 좀 휴식을 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휴식은 바로 저희 방송과 함께 휴식을 취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종가 상황까지 이제 확인해봤고, 그럼 오늘 시장 안에서의 특징주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글과 컴퓨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글과 컴퓨터 주가가 꽤 큰 상승 흐름이 나왔어요. 시장 대비했을 때 엄청난 상승인데요. 자, 오늘 고점 자리를 본다면 7.8%의 상승, 그리고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6.6%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한글과 컴퓨터. 그동안에 정말 소외를 많이 받았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바로 전날에 방송을 통해서도 한글과 컴퓨터 실적과 지금 따라 움직이는 주가, 그래서 지금은 매수에 적기다라고 말씀을 또 드린 바 있었는데, 오늘 강하게 한 번의 상승 흐름, 그리고 이후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의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장대 양봉이 좀 솟아올랐습니다. 자, 일단 이유로 본다면요, 시장에 노출된 재료는 아직 없어요. 이 기업은 워낙 실적이 좋은 실적주로서 많이 알려진 기업이고요. 거기다가 모멘텀은 그동안 또 많이 붙었던 그 이슈로 본다면 일단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 그리고 또 오피스 솔루션에 대한 어떤 공급 확대, 이런 부분들이 한국과 컴퓨터의 향후 주가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자리라면요, 정말 싼 자리입니다. 당연히 매수의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홈캐스트 보도록 하죠. 자, 오늘 홈캐스트, 이 기업의 등락폭이 좀 꽤 컸습니다. 오늘 장중에 가장 고점 자리를 일단 우리가 보게 된다면 17%나 올라갔어요. 17.6%. 하지만 오늘 종가는 3% 정도 플러스에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오늘 홈캐스트, 과연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바로 황우석 박사가 중국의 최대 규모로
동물복제 공장을 설립한다는 그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거의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주가가 상승폭을 다 이겨내지 못했고요. 일시적으로 상승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그 물량들이 오늘 같이 빠져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같이 이어주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근데 황우석 박사하고 홈캐스트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 부분 잠깐 말씀드리면요. 홈캐스트는요, 황우석 박사가 대표로 있는 H바이온의 2대 주주로서 홈캐스트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으로서 같이 묶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 기업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바로 한국정보인증입니다. 자, 한국정보인증 오늘 6.39%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오늘 고점 자리를 본다면 뭐 7%까지 한번 올라섰습니다. 자, 한국정보인증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당시를 본다면 10,000원 정도 가격대 정도, 10,000원 정도 그때였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꽤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상승이 나왔던 그 이유, 바로 삼성페이죠. 삼성페이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가장 크게 올랐던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한국정보인증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종목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역시 이제 뭐 K사인이라는 종목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자결제 관련, 그리고 관련해서 또 보안 관련주 쪽까지 같이 묶여서 큰 시세를 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국정보인증의 경우는요, 바로 이 삼성페이, 즉 그 삼성페이 쪽의 실질적인 결제와 관련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한국정보인증이 당연히 대장주로서 역할을 해왔던 거겠죠. 한국정보인증 이번에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그동안 이제 삼성페이는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삼성 핸드폰 쪽에, 스마트폰 쪽에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이슈를 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단계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추천드리고 나서 거의 80% 정도까지 이제 수익이 한번 발생됐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의 흐름 자체가 다시 한번 좀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건 조정이죠. 이 조정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을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금씩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큰 흐름상으로 우리가 또 봤을 때는요, 이 저점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이 주가의 흐름 자체가 전혀 상승 추세를 깨지 않고 이 등락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추세 부근에서 봤을 때는요, 지금 자리는 정말 매수의 적기, 최저점 자리에서의 그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이슈까지 같이 우리가 엮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삼성페이는 분명히 결제 서비스, 이 과거에 애플페이 쪽에서 본다면 NFC 방식만 적용이 했던 반면에 우리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이번에 이제 출시한 삼성페이 서비스는요, 바로 MST 방식까지 같이 전복을 시켰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카드 결제 기기를 가지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이것이 크게 파급 효과를 발생시켰고요. 오늘 이슈는 바로 중저가 스마트폰에도 삼성페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걸 준비하고 있고요. 그런 시점에서 본다면 한국정보인증은 현 시점에서 충분히 가격적인, 그리고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좀 길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화번호 다시 한번 고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럼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문자 상담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자인증 매수가 1,100원, 비중 20% 갖고 계신데요. 자, 우선 장 후반대까지 강한 모습이 연출되면서 매수가를 좀 회복한 종목입니다. 자, 조금 전에 황민영 멘토가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페이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또 상기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국전자인증도 그와 같은 이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삼성페이가요, 이 과거에 소개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기술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못지않게 또 인프라도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미 100만 명 이상이 삼성페이를 또 구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삼성페이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된다라면은 함께 동반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삼성페이가 이 핸드폰 갤럭시 시리즈만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스마트워치 쪽에서도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나타내서 소개되고 난 다음 이 쓰고 있는 유저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또한 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 스마트워치 쪽으로 다른 이제 전자기기 쪽으로 확대된다라면은 보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이 더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전자인증도 마찬가지로 동반적인 수혜주로 부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삼성페이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요. 또 앞서서 이 삼성페이가 커지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이 사물인터넷 시장이었죠. 일단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 TV, 스마트 세탁기, 스마트 냉장고 이와 같이 가전제품들이 사물인터넷에 대한 부분들이 더 커진다라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점. 자, 그래서 삼성페이 사물인터넷 앞으로 고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적어도 올 초에 올 중에 나왔던 고점까지는 한 번 더 도약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 사상 최고 가격대가 이 14,400원인데 꾸준한 추세가 이 빠르게 진행된다면은 일단 연말까지 뭐 인터넷 은행과 또 전자장비 이런 금융에 대한 부분들을 더할 수 있는 전자장비까지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추세를 본다면 14,000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오늘 종가가 1,3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매수가가 1,100원입니다. 다소 좀 타이트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조절했다가 다시 한번 비중을 늘리는 이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정이 되어진다면요, 이 9,500원대에서 잠시 물량을 좀 줄였다가 다시 9,000원 밑으로 조정되었을 때는 물량을 다시 또 담아가는 전략. 이 정도 코멘트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종목은 바로 코리아나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11,850원이시네요. 비중은 90%입니다. 자, 11,850원, 90%의 비중인데, 이렇게 비중을 많이 실었을 때 수익이 나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비중을 많이 실었을 때 손실이 나면 그만큼 또 충격이 크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코리아나. 자, 코리아나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예전에 이제 광고에서도 코리아나 이 음을 항상 기억을 하실 텐데, 제가 이제 똑같이는 부르지 못하지만, 어쨌든, 코리아나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 그리고 브랜드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코리아나가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니까요, 10월 달부터 거의 무지막지하게 떨어졌어요. 거의 이제 이유 없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자, 이 기업,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졌을까요? 자, 실적 잠깐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올해 상반기, 그리고 이제 9월달 3분기까지 해서 총, 순이익이 바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순손실에서 올해 같은 경우 흑자로 전환이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흑자로 전환이 됐는데, 주가가 오늘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빠지고 있다는 거. 자,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어느 정도의 선반영됐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꼭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화장품 관련주, 앞서서 이광민토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 소비 시즌, 과연 어떤 제품을 살까요? IT 제품만 사겠습니까? 대규모의 그 할인 이벤트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철이죠. 겨울철이 되면 피부가 먼저 느낍니다. 피부가 까칠해지고. 당연히 화장품을 바꿔 쓰셔야 돼요. 그러면 가장 이 대목을 놓칠 수가 없겠죠. 그럼 당연히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바로 현재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포함한 11월 달과 12월 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게 이제 코리아나 쪽에서는 당연히 큰 성장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코리아나는 보유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코리아나 쪽에서 최근에 실적이 안 좋았던 그런 부분들이 바로 색조 화장품 쪽이었어요. 그런데 이 색조 화장품은요, 이 시장의 성장, 어떻게 보면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는 어찌 보면 선진국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 쪽이나 이제 유럽 쪽, 이쪽에서는 색조 화장품에 대한 그 공급 물량, 그리고 수요가 많이 커지고 있어요. 결국 선진국 시장으로 갈수록 색조 화장품 시장은 커지게 된다라는 거.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선진국화되면서 이 색조 화장 시장은 점차 커지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보유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15,000원입니다. 이 점 기억하시고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광민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종목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193,000원에 10%예요. 193,000원, 녹십자 말씀하신 거죠? 네. 네, 193,000원에 10%. 네네. 네.
자, 일단 수익 중에 갖고 계시고요. 네. 그쵸? 자, 이 종목 단기적인 접근을 하신 건 아닌 거예요. 그쵸? 예. 네. 어느 정도 좀 기간을 가지고 가실,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우선 녹십자는 이 계절적인 수혜가 또 겨울에 또 성과를 잘 내는 기업입니다. 네. 뭐 아시는 것처럼 이 독감 백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은 녹십자도 곧잘 올라가는 계절적인 수혜 종목인데요. 일단 올해가 독감이 좀 강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독감 백신 관련된 기업들이 또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기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들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그리고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네. 독감 백신뿐만 아니라 네. 세포 치료제로 하여금 다양한 이 진료를 할 수,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적인 이 임상 실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 18만 원대, 19만 원대 만들었던 이 자리가 네. 거진 바닥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기간을 오래 들고 가시면은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되거든요. 그 매도 시점이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기간이 경과된다라면요, 25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가져가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어요. 15만 원요? 네. 네. 25만 원대까지. 네. 그래서 사실 이 녹십자 같은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라면은 적지 않은 수익이라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예. 네. 우직하게 좀 들고 가셔갖고, 예. 수혜 부분들 좀 테스트 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25만 원 넘어설 때는요, 아마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다음 단계로 진행될 거예요. 예. 그때는 좀 수급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엊그저께요. 네. 6,000원이 7,000원이 딱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팍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이거는 쉽게 단기적인 자리에서 결정 짓기보다는요, 네. 기간을 좀 가지고 가셔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올해는 독감이 또 유행이 될 거라고 하니까요, 네. 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점진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네네. 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십시오. 네. 자, 다음 종목은 문자입니다. 자, 하나케미칼이네요. 매수하신 가격이 25,000원이시고요. 그리고 비중이 15%입니다. 자, 하나케미칼, 매수 가격이 25,000원이시면 좀 안타깝네요. 왜 25,000원에 사셨을까요? 주가가 지금 현재 26,000원까지 계속해서 올라갔는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 자체가 거의 따라붙으신 가격대네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남습니다. 그 전부터 이제 사서 끌고 가셨다면 정말 큰 수익이 나셨을 텐데, 어쨌든 하나케미칼의 최근에 주가가 거의 급등세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건, 바로 3분기 실적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케미칼. 당연히 이제 케미칼 사업도 하고 있지만 이 안에서 또 이제 태양광 사업 부분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태양광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기사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수주에 대한 어떤 발생됐던 이슈들이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3분기에도 태양광 사업 부분의 실적 부진을 어느 정도 또 우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부분의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무려 전년 동기 대비 비교했을 때 466.9%나 증가를 했습니다. 자, 실적주로 이제 변모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업황 자체도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자, 하나케미칼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참 좀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일단 보유 관점에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맞겠고요. 지금 무턱대고 지금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전략들보다는요, 시장은 좀 흔듭니다. 흔들기가 좀 많은 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위쪽으로 봤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 25,3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위쪽으로 한 3,000원 정도, 28,000원 정도 가격대까지는 일단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요. 28,000원 정도 가격대에서 일단 비중은 15%니까 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28,000원 정도 가격대에서는 주가의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28,000원을 목표 주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을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고요. 자, 오늘도 역시 시장이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아쉬움이 많이 남고 그 다음에 종목 상담 시청하신 분들이 못 해드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광민 대표님께서 또 오늘 준비하신 게 있죠. 네, 오늘 이 프로그램 마치고 바로 공개 방송을 준비합니다. 네, 전화 상담 또 문자 상담 부족하셨던 분들 또 바로 입장하신다면요, 제가 실시간적으로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시장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줄다리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지지부진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 만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장 마치고 바로 진행하고요.
또 내일도 네. 제가 장중에 공개방송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 9시 때부터 오후 3시까지 사실 내일은 미 증시가 없는 날입니다. 우리 증시가 또 홀로 외롭게 일어서야 되는 장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내일도 역시나 또 아침부터 입장하셔서 시장을 실시간적으로 체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중요한 시기에 또 이광민 선생님께서 열심히 여러분들 위해서 몸으로 뛰고 있습니다. 자, 저도 이번 주 주말에 여러분들 위해서 몸으로 뛰기로 했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강연회가 있는데요. 바로 천안 아산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자, KTX 천안 아산역으로 오시면 되고요. 천안 아산역 2층 회의실에서 2시부터 4시까지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자, 여러분 그 자리에 오시는 분들 모두 강연회 정말 즐거웠구나, 정말 유익했구나, 이 한마디 제가 꼭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일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